경남도 내 최근 이슈를 분석해 도민과 함께 공감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와 분권 시대에 특별한 의미가 있죠. 바로 기초의회와 과격의회의 인사권 독립 시행이 시작된 원년이기 때문인데요. 지난 1월 11일 경남도 의회에서도 그 원년을 기념해 의회 사무처 사무직원 126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의회에 몸담은 모든 관계자들의 책무와 또 사명감이 주목받는 가운데 오늘 이 내용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지역 젊은 정치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신상훈 경남도의회 의원, 또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첫 임용장도 수여가 됐는데 의원님도 그날 함께 하셨습니까?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요. 네. 의장단만 거의 위주로 이제 참석을 했고 직접 있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네. 이제 그날 이제 분위기를 전해서 들었었는데 분위기가 꽤 밝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약간의 이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경남도의회 내에서 약간의 좀 분란이 좀 있기는 했지만 네. 어쨌든 임명장을 수여한 당일 날에는 또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첫 시작이니까요. 뭐 여러 기대 속에서 밝은 분위기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분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으로서 이번 인사권 독립 느끼는 바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에 우리 신 의원님하고 저하고 2020년도 하반기에 우리 정말 많이 조금 나왔었죠. 네. 무엇을 했냐면은 지방의회 질적저하죠. 지방의회 하반기 의장단 파행을 보면서 질적저하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분노하고 또 주민들 보기 좀 부끄러웠어요. 네. 그런데 이게 지방의회 자체를 조금 부끄럽게 보지만 어쨌든 지방자치제도에서는 발전시켜야 될 것이거든요. 네. 그럼 발전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마침 또 2020년 말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 인사권이 독립되고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의 이제 정책 지원 인력을 강화시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방자치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좀 바라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인사권 독립 어느 정도 범위와 또 권한을 갖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뭐 거의 전부 넘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집행부의 견제 감시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경남도의회를 예를 들면 경남도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있을 때 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이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권한대행 체제잖아요. 역시 이제 권한대행을 견제 감시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인사권이 경남도의회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자가 도지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시로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군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의 견제 감시를 위해서 의원들이 존재하고 그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의회 공무원들의 인사권자가 그 단체장이다 보니까요. 견제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어려웠던 구조로 지금까지 왔었던 거죠. 네. 이게 이제 완전히 경남도의회로 인사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집행부의 견제 감시 기능이 지금보다는 아마 더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범위나 뭐 정도가 원래 본래의 기능대로 돌아왔을 뿐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많은 것이 의회로 넘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로써 모든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게 됐는데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의회 역할은요, 집행기관인 이제 시청이나 도청을 견제하는 거겠죠. 네. 이번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도의회 직원은 도의회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전보다 좀 눈치나 불편함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원래 본연의 기능에 더욱더 충실하지 않겠냐. 근데 한 가지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 그 신 의원님, 제가 신 의원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신 의원님 저보다 한 몇 살 조금 어리다 보면서 나이가 조금 적다는 이유로 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도의회 안에서도 우리가 정치로서 모범을 보였어야 되는데 2020년 하반기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프다는 느낌을 좀 가져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런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보면서 이제 의장이 만약에 조금 약간 저게 조금 그런 분들이 뽑혔을 때
의장이 인사권을 독점하는 경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조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의장 인사권 독점 논란이 앞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기대도 있고 그만큼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은 견제와 또 감시의 기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반가운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또 앞으로 책임도 뒤따르겠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인사권 독립 또 특히나 전문성 있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TF팀도 꾸려서 좀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이 지난해 이제 30년 만에 개정이 됐고 그러면서 1월 달에 이제 개정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발빠르게 이제 움직여서 5월 달에 이제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의회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이냐라는 TF팀을 구성을 해서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됐을 때 어떤 부서를 만들고 어떤 인력을 어떻게 채용하겠다라는 걸 5월부터 준비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1월 달부터 모집을 진행을 했었고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26명께서 이제 임명장을 수여를 받으셨고 정확하게는 정원이 140명입니다. 그리고 현원이 1월 31일 기준으로 이제 130명 모집이 됐으니까요. 계속해서 추가 모집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앞서 이제 이재현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의장에게 워낙 많은 권한이 가다 보니까 이 의장이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 인사권이 이제 또 여러 탈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더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네. 이게 저희 경남도의회만 인사권이 분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의회가 다 분리가 된 거예요. 전국의 지방의회가 한 280개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 280개 뭐 가까이 될 거예요. 이 정도 숫자가 동시에 이제 새로운 인력들을 재배치를 받다 보니까 네네. 서로 좋은 인재를 모셔가기 위한 경쟁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도의회에서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의 이직도 상당히 많았고요. 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누군가로 채워야 되는데 경남에 연고가 없는 분이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붙었고 경남에도 붙었다. 네. 그러면 서울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의회도 그렇고 도청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은 해주셨지만 네. 현재 뭐 저희 경남을 비롯해서 다른 이제 이 지방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도 함께 좀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간 인재 영입 경쟁이 좀 치열했나 보군요. 네, 맞습니다. 부산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만큼 도의회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적극 동의합니다. 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당 부대변인 생활이나 지금 현재 제가 대선 캠프에서 서울에 있다 보니까 중앙에는 인재가 되게 많이 몰립니다. 네. 근데 지방에는 저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생각보다 많은 인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좀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자체도 조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웠는데요. 네. 지금 이제 도의회나 지방의 이제 역량 강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정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향성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지역과 주변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실무 지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정책 네. 전문 인력들에게 정책 전문 인력들에게 정책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의 역량을 더 강화시킬 수 있거든요. 국회의원은 당선이 되자마자 보좌진을 채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혼자 뛰어야 되거든요. 네. 민원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인사권 독립으로서 지방 의원들의 역량을 또 강화시켰고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방향성, 의원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목적성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마련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좀 빠르게 TF팀 구성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회 인사권과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 노조가 불공정 인사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의회 근무 희망자 선발 비율이 낮다 이런 지적을 좀 했는데 이 부분 좀 해소가 됐습니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출범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 기존에 있던 공무원들은 도청 소속의 공무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의회에 새로 선발할 때 의회에 기존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같은 도청 공무원이었던 겁니다. 네. 이분들 중에서 의회에 계속 남겠다라고 신청하신 분들이 있고 도청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의외로 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을 다 모아서 이제 뽑아서 선발을 한 건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분들이 재채용된 사례가 더 많다. 네. 그리고 도청에서 신청한 사례는 더 낮다라는 게 이제 비율적으로 나타난 거죠. 네. 그걸 이제 공무원 노조에서 이제 꼬집었던 거고 지금도 의회 앞에 가면 그 현수막들이 계속 현재 붙어져 있습니다. 뭐
누구누구 의장님 이게 공정한 것입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공정 논란을 이래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집행부 그러니까 경남도 의회에 인사권을 행사했던 뭐 의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의 입장은 우리는 공정을 기했다라는 이제 답변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아직 10명 정도 비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면 계속해서 인사권 발동을 해서 사람들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이어질 텐데요. 이때는 이런 논란이 좀 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떠한 인사 기준을 통해서 선발하는지를 좀 네. 알릴 필요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들 역시 새로운 조직에 발맞춰서 변화를 함께 꾀해야 할 텐데 어떻게 좀 이 직원들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까요? 인식의 변화가 좀 필요하죠.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이제 도청 공무원이 도의회로 파견을 가면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다는 좀 인식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회는 회기 때 좀 바쁘고 회기가 없을 때 조금 여유롭다 하기 때문에 이제 업무가 빡빡한 도청보다는 좀 편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도의회 공무원들은 당연히 도의회에 남아있을 싶을 거고 네. 도청 공무원들은 이번에 좀 혹시 도의회라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공무원 노조에서 말씀하신 그런 게 발생했는데요. 채용 과정에서도 분명히 투명하고 좀 공정했어야 된다는 거는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네. 오다가 현수막을 봤거든요. 네. 이제 좀 의원 여러분 제대로 된 의장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인사권이 의장에게 너무 독점적으로 지워주다 보니까 네.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근데 도의회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의장이 바뀌잖아요. 전반기 의장, 하반기 네. 의장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임기제 공무원 같은 경우 2년 정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임기제 공무원들은 도의회 의장 눈치만 보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자신의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사명감이라기보다는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를 막고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위한 사명감보다는 살아남기 위한 걸로 저는 좀 그렇게 보지 않을까. 네. 제가 이제 좀 그랬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도의회와 도청 공무원 사이에서 인사 균형도 좀 어느 정도 맞출 필요가 있다 봅니다. 한쪽이 너무 특정 기관이 너무 유리하다 이런 느낌은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도의회 직원들 이야기한다. 꼭 이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으면 인사는 행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치가 인사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의 이제 모습은 정치가 인사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 그런 모습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좀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이 인사권 독립만으로 지방분권이 완성될 거란 기대는 금물이다. 이런 그렇죠.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제 사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권한이 넘어왔습니다. 과거에 네. 비해서 지금 인사권 독립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도의회가 독립될 때 좀 더 도의회가 기능이 발전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지금은 채용에 대한 권한이 넘어온 거지 도의회 조직을 개편하고 예산에 대한 권한은 아직까지 도지사가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인 거죠. 소위 말하는 사람을 네. 채용할 수 있는 거지 이 조직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이다. 또 얼마의 예산을 두고 어떻게 집행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거는 아직 도지사가 가지고 있거든요. 향후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걸 순조롭게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양받기 위해서는 도의회 자체가 이 지방자치법이 이제 32년 만에 개정이 됐는데 이 개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보이고 그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네. 그 대변인께서는 여전히 반쪽짜리 권한이다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도 의원님께서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어떤 권한이 좀 더 부여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새롭게 충원이 된 부분 중에서 정책 보좌 인력이 대폭 늘어났어요. 네, 이 의원이 저희가 58명이니까 2명당 1명 수준으로 정책을 보좌하는 인력을 이번에 채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네. 의원 1명당 1명 이상의 보좌 인력이 있어야 돼요. 국회의원 보좌진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9명이거든요. 네. 9명이나 국회의원들은 보좌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지금까지 1명도 없다가 그렇죠. 이제 의원 2명당 1명인데 저랑 예를 들어 이재원 대변인이랑 둘이 있는데 둘한테 보좌 인력이 1명이 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기는 3선이고 제가 초선이면 네. 이 보좌 인력은 누구에게 더 많은 시간 할애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선수가 높은 분에게 더 많이 할애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전한 형태의 보좌 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의 보좌 인력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원은 계속해서 늘어갈 텐데
지금 의회가 만들어진 지가 한 30년 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좁아요. 어느 정도로 좀 협소한지 궁금합니다. 의원들이 2인당 의원 2명이 한 방을 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다 1인 1실을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의회가 좁다 보니까 네. 2인이 같이 쓰는 곳도 한 10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정책 보좌관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더 그러니까요. 지금 1층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네. 이 도서관은 아무 도민이나 오셔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이번에 인력을 늘리다 보니까 그 도서관을 줄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앞으로 인사권 독립과 함께 도의회 건물 증축 계획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네. 이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경남도의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번에 중축과 관련돼서 예타라고 하죠.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해서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중축이 될 거는 같아 보이는데 우리 지금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네. 뭔 의회를 늘리냐, 의원 정수부터 줄여라 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협소한 상황이고 의원들도 협소하기 때문에 의회 권한이 조금 더 강해지고 집행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좀 개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축으로 저는 좀 부족하다. 중축 말고 의원회관을 하나 좀 지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예산을 소요하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 주시지 않는다면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회관의 증축 필요성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회관이라고 하니까 이제 국회에 가면 본청이 있고 그 옆에 의원회관이 있고 그렇죠. 옆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 필요성을 얻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변해야겠죠. 음. 지방의회가 지방의회답게 움직일 때 도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네. 지금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제가 조금 마음이 힘든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신 의원님하고 이제 의장단 파행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지방의회 질적 저하라든지 지방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무용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좋은 지방의원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보시기에 지방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지방의원들이 조금 더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채찍질로 받아들여야지 서로가 반목과 불신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의회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고 점점점 이제 인력을 키운다. 특히 아까 신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전문 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냉정히 보십시오. 정치가 양질의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악화가 양화가 되고 계속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들, 지역에는 우수한 전문 정책 인력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때 이 정치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솔직히 정치를 다 싫어하십니다. 솔직하게 사람들이. 근데 정치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건 누구보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정책 전문 인력들을 좀 키울 수 있는 노력과 그다음에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을 좀 믿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지방의원들도 구태, 즉 각오하는 결별에서 좀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도서관을 좀 더, 도서관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의원회관을 이제 짓는다든지 그다음에 도의회를 확장한다 했을 때 그 당위성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래 일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납득할 만큼 지방의원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경남도민의 어떤 동의를 좀 끌어내기 위해선 지방의원도 좀 변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좀 임할 계획이실지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 아마 도의회를 신뢰하는지를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한 10%도 아마 잘 안 나올 그렇게 거예요. 낮나요? 예, 그럴 겁니다. 아마 전국 공공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게 국회거든요. 지방의회도 얼추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진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저같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가면서 기존의 약간의 꼰대 문화 같은 것을 벽을 낮추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보다는 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직업군 그리고 연령도 여전히 50대 이상의 남성분들 위주가 의회인데 이걸 좀 함께 좀 깨주실 수 있도록 좋은 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정치를 조금이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네. 함께 발맞춰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재한 대변인도 함께 의회에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구되어온 권한이 드디어 지방의회에 지어졌습니다. 왕관을 쓴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죠. 엄중해진 권한에 비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주길 경남의 모든 의회에 바라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